당신도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아무리 설명해도 들을 준비조차 없는 사람. 정답은 알고 있는데 입을 열수록 마음은 멀어지고, 그래서 결국 말이 아닌 침묵이 답이 되는 순간, 그 조용한 한마디가 삶을 바꾸기도 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식탁 앞에 앉은 당신. 그날도 어김없이 누군가가 말을 던집니다.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만의 논리를 굳게 믿는 사람.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 끝끝내 우기고 마는 사람.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은 주변에 꼭 있습니다. 회사에도 있고 가족 안에도 있죠. 늘 정답은 자기가 갖고 있고 자신의 해석만이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 그럴 때면 속에서 무언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건 참을 수 없다는 신호.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정의감. 근데 진짜 그게 정의일까요? 말로 이기려 할수록 마음은 더 피폐해집니다. 설명할수록 더 오해받고, 논리로 설득할수록 더 벽이 되어 돌아오죠. 왜 그럴까요? 우기는 사람은요, 논리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으로 대화하고 확신으로 무장합니다. 그 확신을 흔드는 말은 그들에게 위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세게, 더 억세게 말에 힘을 줍니다. 당신이 이기고 싶은 그 마음조차 그들에겐 또 하나의 공격으로 보이죠. 이럴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이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 그 순간이 바로 진짜 이기는 자리이니까요. 그 한마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말에는 경계도 없고 경쟁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말보다 강한 말, 어떤 논리보다 깊은 공감.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니라 말려들지 않는 것이라는 걸. 대화는 진심을 나누기 위한 건데, 때론 그 진심이 부서지지 않으려면 말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당신 앞에서 우겨댄다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은 당신을 지켜주는 말이에요. 상대를 인정하는 동시에 내 감정도 포기하지 않는 아주 조용한 방패입니다. 그 한마디를 품고 하루를 끝내는 사람은 어쩌면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내일을 맞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말다툼은 종종 말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으로 끝납니다. 겉으론 이긴 것 같은데 돌아서면 더 지쳐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끝을 흐리고 당신은 온 신경이 곤두서버린 채 밤을 맞죠. 이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이해받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말한 뜻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랐고, 상대가 너무 멀리 가버리기 전에 한 번만 멈춰주기를 바랐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멀어졌습니다. 말은 점점 감정을 실었고, 당신의 눈빛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또 한 번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일까요? 말이라는 건 힘을 실을수록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설명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상대는 그 말 속에 의도를 의심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말하지? 나를 가르치려는 건가? 저건 결국 나를 무시하는 말이잖아. 이런 생각이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논리보다 빠른 건 감정이니까요. 상대는 당신의 말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표정과 기세를 먼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말은 틀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상처만 남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 지고 돌아선 당신은 사실 싸움에서 진 게 아니라 말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기기 위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말은 상대를 꺾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멈추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마치 안개처럼 상대를 감쌉니다. 어디에도 닿지 않는 듯 하지만
상대는 방향을 잃습니다. 싸움의 기세를 잃고 이기고자 했던 의욕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말. 그 말 앞에서 우기던 사람도 갑자기 말끝을 흐립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왜냐면 이 말은 반박할 수 없는 말이니까요. 동의도 반박도 아닌 말. 공격도 방어도 아닌 말. 그냥 당신의 생각을 그렇게 둘게요라는 묵묵한 태도. 그것이야말로 말로 싸우는 사람 앞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까워지기 위해 말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서,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때론 말로 관계를 확인하고 말로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말은 다리를 놓기도 하고 벽을 세우기도 하죠. 특히 우기는 사람 앞에서 그 말은 쉽게 벽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이해가 아니라 승리거든요.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말이 곧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의심은 없고 타인의 이야기는 곧 공격이 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꺼내는 말은 아무리 정리되고 분명해도 그저 방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다투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도 않고 누구를 틀렸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그렇게 거리 하나를 만듭니다. 싸움을 멈추게 만드는 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한 거리. 우리는 자꾸 가까워지려다 상처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과 진심으로 연결될 순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에서 자라야 하고 어떤 관계는 멀어져야 유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은 때때로 그 거리를 정하는 도구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조용한 한마디로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잃지도 않는 것. 그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해시키지 않아도 괜찮고 논리로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거니까요. 우리는 종종 이기기 위해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조용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상처를 겪었든 말이 되지 않는 사람 앞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침묵을 해석하려 합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받았다고 착각하거나 때로는 무언의 싸움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말하지 않음은 때로 오해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 대신 조용한 문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는 침묵의 언어를 말의 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말하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상태, 의미를 던지지 않으면서 감정은 닫아두지 않는 방법. 그 말에는 확신도 없고 부정도 없습니다. 단정도 유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그 말을 딱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 애매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매함이 당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똑 부러지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의미는 명확해야 하고 주장은 선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삶은 그렇게 흑백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감정도 관계도 옳고 그름도 종종 회색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불분명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그 회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그 모호함을 모호하게 인정하는 태도. 누군가가 세상을 단정지어 말할 때 당신은 그 모서리를 부드럽게 흐리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 시선도 이해는 갑니다. 이 모든 말들은 동의도 반박도 아닙니다. 그저 거기에 머무는 말입니다. 설명하지 않지만, 외면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지만, 반박하지도 않는 상태. 침묵보다 어렵지만, 침묵보다 정확하게 당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문장. 당신이 싸움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이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에 매이지 않으며 자신의 언어를 지키는 사람. 누군가 다시 우겨댄다면 조용한 마음으로 그 문장을 꺼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대신해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해 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뭘 말하든 이미 자기 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자꾸 엇갈립니다. 당신은 이해시키려 하고 그들은 방어하려 듭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반박이 돌아오고 표정은 점점 굳어가죠. 그 상황을 겪고 나면 당신은 늘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맞습니다. 세상엔 말로는 절대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논리가 통하지 않고 감정은 왜곡되고 설명은 공격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결국 당신의 마음을 깎아먹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괴로운 마음만 남습니다. 정신은 혼란스럽고 그 사람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죠. 이럴 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말이 전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모든 관계가 설명을 통해 유지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 당신의 말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그 말을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말은 전해지지 않을 때 가장 아프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닌 태도로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밀어붙이려 하지 않고 감정을 눌러 참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당신이 지쳐서가 아니라 당신의 언어가 부서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 말 앞에서 상대는 당황하고 당혹스러워지고 결국 스스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기는 사람은 항상 외부를 바꾸려 합니다. 자신의 틀에 세상을 끼워 맞추려 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낯선 건 바로 변하지 않는 당신입니다. 말이 끝났을 때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말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대화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싸우지 않으면서 상대의 기세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한 방식. 그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지켜낸 태도에 있습니다. 세상은 요란한 말들로 가득합니다. 크게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이 중심을 차지하죠.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종종 밀려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존재조차 흐려지기 쉬워요. 하지만 진짜 힘은 항상 고요한 곳에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깊은 법입니다. 당장 반박하지 않는 사람은 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말로 덤빌 때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마디로 끝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 안에 중심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아무것도 부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침묵이 흘러들게 합니다. 상대는 그 침묵을 이기지 못합니다.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겁고 설명 없는 인정은 상대에게 가장 큰 혼란을 줍니다. 우기는 사람은 원합니다. 당신이 흔들리기를, 당신이 화내주기를, 당신이 반박하기를. 왜냐면 그래야 자신이 이긴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고요하다면
그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무기 없는 싸움터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말은 진심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진심을 모독하는 사람 앞에선 말조차 아깝습니다. 그럴 땐 고요히 단 한마디만 건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은 당신을 작아지게 하지 않고 그들을 키워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경계만 만듭니다. 당신의 말이 닿지 않아야 할 곳, 그 영역을 분명히 그려주는 선. 그리고 고요한 사람은 그 선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당신에게 자기 목소리를 강요하고 있다면 그저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은 당신의 무기이자 당신의 방패입니다. 고요한 사람의 힘은 언제나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깊게 도달하니까요. 말이 오고 갈 때 우리는 늘 반응을 요구받습니다. 어떤 말에는 웃어야 하고, 어떤 말에는 분노해야 하며, 또 어떤 말에는 반드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그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 앞에서는 그저 조용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우길 때 그 말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말의 프레임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말이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순간, 대화는 아니라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더는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됩니다. 이해보다는 공격이, 공감보다는 해석이 앞서게 되는 자리.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반응할 의무가 있는가? 이 말은 정말 대답이 필요한 말인가?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우기는 사람은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의 말이 돌아오는 반향을 느끼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 끌려갑니다. 왜냐면 반응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고, 무시당하면 해명하고 싶고, 오해받으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이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말없이 지키는 마음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반응 같지만 사실은 반응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판단을 중단하고 상대의 의도를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그저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말. 당신은 말의 소음에서 빠져나오고 상대는 혼자 메아리 없는 소리를 내게 되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입니다. 나는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겠다는 선언이니까요. 모든 말에 마음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말은 들어가는 순간 당신을 갉아먹을 뿐이니까요. 그럴 때 그냥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거절도 아니고 수용도 아니에요. 그저 나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말을 주고받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넘나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대화를 통해 당신의 언어를 빼앗으려 듭니다. 자기 말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고 단정 지어버리죠. 그들은 때때로 논리적인 척, 객관적인 척, 다정한 척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언제나 내가 옳다는 강한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앞에서 자꾸 말문이 막힙니다. 상대의 말이 지나치게 단정적일수록 내 말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 내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건 단지 논쟁에서 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밀려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기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내 언어를 지키는 말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상대의 말에 내 언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선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생각을 갖고 있고 당신과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선언. 그 말은 결코 약한 말이 아닙니다.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논쟁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의 자존을 조용히 세우는 말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사람들은 당신이 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패배는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말로 당신을 설명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럴 바엔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혹은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한마디는 당신의 생각을 침묵시키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쓸데없는 싸움은 열어두지 않는 말입니다. 당신의 언어는 누구도 함부로 다뤄선 안 됩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당신의 말 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어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들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말에 말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과 말 사이에 자기만의 단단한 문장을 준비해 둡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문장은 곧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말 속에 노출됩니다. 사람들은 말로 감정을 드러내고,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상처를 남깁니다. 그 중에서도 우기는 사람의 말은 특히 날이 서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아도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논리보다는 감정의 무게로 밀어붙이죠. 그 말에 대항하려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거칠어집니다. 처음엔 조용히 설명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똑같은 목소리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건 자책과 피로, 그리고 꺼내지 말았어야 할 말들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격 있는 문장입니다. 말이 격을 갖는다는 건 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마음을 단단히 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싸우지 않으면서, 상대를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말입니다. 말의 격은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기는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언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이 아무리 무례해도 당신은 당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높이로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언어는 당신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지키기 위해 굳이 감정의 전쟁터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곧 나는 당신과 다르게 생각하지만 굳이 다툴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지키되 당신을 깎아내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문장은 말의 격이자 마음의 태도입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오래 남는 말은 고요한 문장 하나입니다. 그 말 앞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상대는 말할 힘을 잃습니다. 말보다 말의 품격이 더 중요한 순간, 그때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사라지고 어떤 말은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상처받았는지를 기억하지만 사실 더 오래 남는 건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대했는가입니다. 우기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내 반응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설명했지? 그 말을 왜 삼키지 못했을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걸. 말은 지나가도 그 말로 인해 바뀐 마음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말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의 끝에서 남는 방법입니다. 모든 논쟁은 끝이 납니다. 모든 오해도 언젠가는 잠잠해지죠. 하지만 그때 남는 건 말의 승부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어쩌면 말의 마지막 줄에 놓는 마침표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흔들었지만
나는 그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겠다는 태도. 그 한마디를 남긴 당신은 이미 더 멀리 와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우기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우김에 상처를 받고 있을 때 당신은 고요한 태도로 다음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때론 칼이 되고 때론 길이 됩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말이 되기를. 우리는 그 한 문장을 통해 말다툼도 감정의 충돌도 내면의 무너짐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논리의 패배가 아닙니다. 지혜의 선택이고 관계의 정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금껏 당신은 많은 말로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로 상대에게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어떤 말의 끝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당신은 말의 중심이 아닌 자신의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고요한 힘으로 걸어가세요. 당신은 이미 그 한마디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문장은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의 품격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끝내 마음을 지켜주는 건 크고 강한 말이 아니라 조용하고 단단한 태도였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용기, 이해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 모든 걸 담은 한마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문장은 당신이 지켜낸 고요이며 스스로를 잃지 않겠다는 가장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으세요. 말의 끝에서 당신이 남도록.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